자, 여기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어 물을 여기다 어떻게 채우냐. 어 자, 여기 보시면 오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아이콘, 여기 세팅 부분에 보시면 날씨가 있습니다. 날씨의 이펙트 부분에 가시면 오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해수면이에요. 결국 해수면. 자, 해수면이라서 얘를 키면 이렇게 됩니다. 해수면 높이는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지금 높이를 마이너스 681cm로 잡았더니 요런 호수가 생겼죠. 요런 호수가 생겼고, 여기는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무한정 뻗어 있는 물이에요. 저 멀리까지 가서도 있어요. 땅 속을 파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수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유형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바다 색깔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요 메테리얼 그 물 자체가 있어요. 오브젝트 부분에 보면,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부분에 보면 물이라는 녀석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맞춰서 얘를 놓고 스케일로 얘를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스케일로 이렇게 물을 늘려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주어진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 속이 이렇게 리얼하지 않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겉도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음,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 프리미티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어, 박스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왜 이렇게 평평한데 안 놓이니? 네. 그래서 박스를 놓을 수가 있는데, 자, 얘한테 물 오브젝트를, 아니 물 메테리얼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지형 부분에 네이처, 여기 없구나. 메테리얼에 가서 보시면 아마 물이 있을 건데, 여기 있다. 물 이렇게 해서 입힐 수가 있어요. 얘는 장점이 뭐냐면, 물의 컬러 같은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수심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탁하기 정도,
물 깨끗한 정도나 뭐 굴절 반사 뭐 이런 거 크기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고, 굴절 반사 강도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옵션이 좀 있어요 얘는. 그다음에 뭐 파동 강도, 요 흐르는 물 파동 강도 뭐 이런 거 또 정해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뭐 플로 속도는 물 흐르는 속도고, 플로 방향도 정해줄 수 있고요. 파동 크기 이런 것들 다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돌풍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이렇게 되고, 얘도 기본적으로 스케일로 늘리고 줄이고 해서 지형에다가 맞춰서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오션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뭐 그냥 수영장 만들고 뭐 이럴 때는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걸거나 할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메테리얼 뭘 주느냐에 따라서 물의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고, 효과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끔 뭐 특수한 물 표면 재질 효과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까지 봤으니까, 물 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여기서 얼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아마 어반을 불러오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게 분명하지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건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냥 새로운 씬을 하나를 열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얼반이라는 거를 눌러서 보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이 지도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줌 아웃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특정한 어떤 곳에 지형 및 건물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를 한번 불러와 보죠. 그래. 음, 인터넷 연결돼 있는데 너무 큰가? 이게 어 너무 작은가? 아, 이거 교육용이라서 안 되나? 제가 쓰는 거는 원래 정품이어서 이게 돼요. 뭐냐면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원래 근데 교육용도 되게 다 돼 있는데, 외국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냥 한국 말고. 한국은 가끔씩 그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일본을 한번 불러와 보죠. 아직 막아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쟁
전쟁 뭐 군사 시설 같은 것들이 그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구글 맵에서도 아직도 구글 맵에서도 아직도 막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 3D 기반 요런 맵들은 다 구글에서 만든 걸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라서 어? 네, 요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혹시 요즘에 스케치업도 그렇고 다 요 지형 기반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다 유료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스케치업도 지금 보면은 유료로 돼 있어요. 이거 지형 다운받는 게 아마 요것도 지금 그래서 차단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구글 측에서 이 옛날에 다 됐었던 건데 네. 저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요 그런 기능이에요. 어반은 뭐냐면 지형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버전이건 뭐 이전 버전이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돔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돔. 스카이돔 요거는 뭐냐면 그 하늘이에요. 하늘을 내가 골라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V-Ray나 뭐 이런 거 스케치업 V-Ray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HDRI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넣으시면 돼요. 다운이 이렇게 되죠. 인터넷 연결돼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 받아서 넣어 보시면 드래그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죠. 넣으시면 하늘이 바뀝니다. 지금 아직 다운이 안 됐으니까 안 되겠죠. 자, 렌더러는 뭐냐면 이 뭐 패스트레이서 렌더 설정에 렌더러 들어가 보면 패스트레이서 이걸 키면은 요거 아까 요 버튼으로 껐다 켰다 한 거 있죠.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죠. 요 픽셀다형 샘플 올려주면 더 리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최대 바운스는 뭐냐면 우리 GI라는 건 뭐냐면 광원에서 이거 이제 넣어보죠. 다 다운됐으니까 자 패스트레이서 꺼볼게요. 아까 전에 패스트레이서를 켰을 때하고 완전 이미지가 또 달라지죠. 네. 일단 하늘이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늘이 구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스카이돔을 씌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그래서 요거를 켜짐으로 해놓으면 여기에 이 하늘이 영향을 줘서 빛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회전을 시켜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요건 이제 스카이돔이라는 기능이고요. 다시 렌더러에 와서 보시면 패스트레이서 요거는 키면 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디노이저 같은 경우 이 최대 바운스라는 건 뭐냐? 여기가 이제 광원이 있으면 여기 빛이 부딪히고 해서 몇 번 부딪히게 할 건지 반사가 몇 번까지 일어나게 할 건지인데 최대 바운스가 10번이에요. 10번으로 돼 있는데 뭐 한
5번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픽셀당 샘플을 좀 올려주는 게 나아요. 예. 몇 번 부딪히고 나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노이저, 이건 뭐냐면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뭐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파이어플라이 밝기, 이게 노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이미시브 머트리얼 기어를 활성화 비활성화한다. 켜놓는 게 좋겠죠. 예. 엘리어싱 필터링. 요거는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 각지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지금 요게 지금 안티알리아싱이 들어간 상태의 이미지, 안티알리아싱이에요. 요거는 높이면 더 부드럽게 나오고 낮추면 이 픽셀 하나하나 각지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렌더링이 다 끝났죠. 여기 지금 건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왔죠. 자, 이거 꺼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I에서 반사되는 정도를 얼마나 할 거고 반사되는 거리를 얼마나 할 건지, 이건 패스트레이서 옵션이니까 섀도우 그림자 길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다시 세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차피 이거를 못 쓰니까 그래픽 카드 때문에, 예, 집에서 만약 쓰실 때는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라이팅.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스카이돔 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라이팅이 있죠. 뭐 강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올리면 이제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내리면 어두워지는 거고. 뭐 아까 봤던 옵션들인 거죠. 예. 기본적으로 시간을 얘는 뭐 밤으로 뭐 이런 거를 적용을 하려면 스카이돔을 적용을 하고 나면은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뭐 오전 및 오후 뭐 이거를 시간을 여기서 맞춰줘야 됩니다. 예. 뭐 석양 지는 뭐 이런 거. 밤신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 이거에. 그래서 특정한 경우 아니면은, 예, 잘 안 쓰죠. 그래서 스카이돔을 꺼주면 이렇게 됩니다. 스카이돔을 꺼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팅에서 스카이돔을 꺼주면 이제 밤 시간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고 노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카이돔이 훨씬 더 리얼하겠지만, 예, 뭐 야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꺼주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달이 어디 있냐? 예, 달 여기 있죠. 달 같은 경우에 뭐 달 밝기 강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고, 뭐 이건 태양 강도예요.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 원래 이 K가 붙으면은 숫자가 높을수록 창백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따뜻한 컬러예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의 이 K 값은 뭐냐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밸런스 맞추는 거니까 창백할 때 따뜻한 컬러를 주는 거고, 밸런스는 그렇죠. 따뜻한 컬러일 때 창백한 컬러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올리면 따뜻해져요. 얘는 내려주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자, 이 화이트 밸런스의 이 K라는 거는 색온도를 얘기하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색온도 여기 뒤에 K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요 차가운 색이고 낮을수록 따뜻한 색인데,
얘는 반대예요. 밸런스가 붙으면 화이트 밸런스가 붙으면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 보시면은 여기서 노출을 자동 노출을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걸 꺼주시면은 내가 수동으로 노출을 다 맞춰줘야 돼요. 자동 노출인 경우에도 요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강도, 태양 강도 보시면 태양 크기라든지 반사 같은 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별빛 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빛 강도를 최대한 높여주면은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라이팅에서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저기 앰비언트 오클루전 우리 V-Ray 할 때 배웠죠. 앰비언트는 뭐냐면 그림자 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밝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로케이션을 보시면 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몇 월인지 이게 월 몇 월이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어도 달이나 태양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잡으면 스페인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6시 49분이 되면 6월에 6시 49분이 되면 해가 뜨고 지금 9시 반인데 해 안 지죠. 이제 지려고 하고 있죠. 9시 40분이 되니까 져요. 이게 8월이 되면 더 심해져요. 네, 9시 50, 10시가 다 돼야 해가 져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상적인 우리나라 한번 가봅시다. 이건 정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네. 자, 우리나라는 6시, 8월이어도 6시, 7시 한 20분 되면은 해가 져요. 자, 이건 뭐냐면 로케이션이라는 건 지구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저 남극에다 찍으면 어떻게 되냐? 백야가 생깁니다. 안 져요, 해가. 8월에는 해가 안 져요. 그리고 1월 뭐 이런 때가 되면 계속 밤이에요. 네. 북극이니까. 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절이라든지 해가 뜨고 지는 시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요거 여기에 있는 요 사진 이미지들 있죠.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도시 있고 소도시 있고 교외 지역 있고 뭐 만 수변 뭐 유럽 도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항구 도시로 바꾸면 뭐 산을 끼고 있는 이런 도시가 나오고요. 뭐 유럽 도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유럽이 둘러싸고 있고 산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거친 산들이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그거는 요게 다예요. 그다음에 날씨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보시면 뭐
요게 가능해요. 뭐 구름이 떠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다시 해가 뜬다든지 뭐 이거 비가 온 다음에 흐린 날씨도 구성이 가능하고. 자, 이 흐린 거랑 요 흐린 거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비가 온 후, 비 갠 후에요. 예. 그다음에 계절을 보시면 뭐 겨울, 여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겨울인 상태에서 날씨 이렇게 가보면 눈도 내립니다. 눈 쌓인 상태 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식생이 있으면 여기서 성장, 나무 크기도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에 가보시면은 뭐 스모그, 안개 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해주실 수가 있고, 아까 오션은 다뤄봤죠. 바람 부는 방향, 바람에 따라서 나무도 흔들흔들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볼게요. 카메라는 이 시야각, 망원 렌즈인지 뭐 이런 거 기본은 90이니까 일단 놔둘게요. 실내를 찍을 때 이게 뭐 한 각에 한 컷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뒤로 더 물러날 수가 없어서 더 찍지 못한다 할 때는 요거를 만져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만지면 왜곡이 심해지니까 그러지 너무 많이 만지지 마시고요. 이건 뭐냐면 뎁스 오브 필드예요.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흐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초점을. 우리 DOF 했었죠. 뎁스 오브 필드 그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자, 이 패러렐리즘은 뭐냐면 패러렐리즘은 요거는 이따가 그 데모씬을 불러놓고 할까? 레이크하우스. 이건 뭐냐면 이걸 키면은 수직적인 투시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네. 오브젝트에서 프리미티브에 보면 박스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놓으면 위로 이렇게 모여 있죠. 이게 수직 투시인데 여기서 패러렐리즘을 눌러주면 얘는 2점 투시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투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걸 껐을 때는 3점 투시죠. 소실점이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눌러주면 2점 투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실점 이렇게. 비네팅 뭐냐면, 비네팅 우리 Vray 할 때 얘기했었죠. 외곽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제가 아마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을 건데 Vray를 마스터하면은 거의 다 비슷한 개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렌더러 툴들에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렌즈 플레어 같은 경우는 태양이 어디 있지? 태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렌즈 플레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카메라 가까이 클리핑. 뭐 요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비주얼 이펙트 가서 보시면 뭐 컬러 그레디언트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렌더링하기 직전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한번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팅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각자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대표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대부분 이렇게 렌더링을 걸 거야 하는 세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하게 뭐 야간씬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요거를 이미지 생성 누르신 다음에 그걸 야간씬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데모씬에서 뭔가 불러와가지고 실제로 한번 렌더링을 막 걸어볼 거예요. 분위기를 연출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랑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약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여기에서 불러와서 뭔가 직접적으로 막 꾸며서 해보기 전에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라이브러리에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또 조금 추가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같은 것들 있죠. 캐릭터 같은 것들. 아까 우리 막 걸어 다니던 거. 사람을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뭐 특정한 사람들은 특정한 춤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특정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 버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막 강남 스타일 추는 것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여기서 먼저 복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대화, 앉기, 눕기, 춤추기, 스페셜, 뭐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춤추기 누르면은 옛날에는 뭐 강남 스타일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유행이 지나서 예, 아마 없을 거예요. 응? 한국 남자, 아시아계 남자는 아직 추나? 뭐 특정한 애니메이션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또 그 달라요. 예. 그 동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옛날에 그 요걸로 트윈모션으로 애니메이션을 빨리 돌릴 수가 있어서 스토리를 짜서 영화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연쇄살인마 얘기를 만들었어요. 망치질하고 막 사람 하나 눕혀놓고 사람 하나 눕혀놓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뭐 특정한 동작들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뭐 그룹 요거는 특정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포즈 이거는 역시 뭔가 특정한 동작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컷아웃. 컷아웃 이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사람인데 계속 내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종이 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종이 인형이라고. 동물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 고양이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나비 같은 것도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나비 보는 고양이네. 네. 이런 것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물속에 물고기나 뭐 이런 것도 푸실 수 있고 라이트는 이제 나중에 좀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오브젝트 해보시면은 뭐 도시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어, 집에 있는 것들 있죠. 뭐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게. 물론 스케치업에서 여기서 임포트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퀵셀 메가스캔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3D 에셋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올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요거 패스트레서를 사용을 못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실제로 막 유리 같은 게 놓여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라이트는 나중에 뭐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섹션 애니메이터, 네, 뭐 라이브러리에서 그 다음에 뭐 매테리얼도 실제로 공간 놓고 우리가 원하는 매테리얼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 미디어나 뭐 익스포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력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니까 요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렌더링 걸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